일반적으로 이제 담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한의학적 용어에서 시작이 되게 되시는데요. 보통 이제 한자를 쓰게 되면 병지럼자에 더하기 염증 염자를 붙여서 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세요. 보통 이제 담이라는 게 동의보감에서는 진액지 이명, 즉 진액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병리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보통 이제 혈액순환 자체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오장육부의 진액이 일정 부위에 이제 국소적으로 뭉쳐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질환들, 통증 계열이라든지 또는 앞에 설명했던 위장 계열로 가게 되면 뭐 담착병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담이라고 할 수가 있으신데요. 자,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보통 한방재활의학과적으로 담이라고 했을 때 보통 단순한 이제 근육의 어떤 손상 범위에 속하게 되시는데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육통으로 들어가게 되세요. 그럼 근육통은 이제 단순 동작상만 통증이 발생하는 급성 근육통과 그리고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뭐 부하를 많이 가했다든지 또 운동을 과격하게 했다든지 해서 이제 당일 또는 이제 일주일 이내 그 하루 이내 통증이 발생하면서 일주일 이내 소실되는 이제 그 지연형 근육통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때 저희 쪽에서 의학적으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언급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담이 결렸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을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담이라고 부르는 근막 동통 증후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장님, 아무래도 우리 근육과 신경이 연결됐기 때문에 담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이 잘 발생하는 부위, 호발 부위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깨, 목 어깨, 승모근 부위 쪽에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양쪽에 결림 같은 게 발생한다든지 또는 뒷목이 뻐근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는 무거운 걸 들다가 또는 아기를 업다가 뜨끔하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허리가 잘 안 펴진다든지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뭐 특정 자세를 잘못 취했다던가 잠을 잘못 잤을 때 우리가 담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쵸. 원장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담이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또 치료 방향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근막 동통 증후군, 즉 담을 이제 치료할 때 일단 기본적인 이제 생리학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사실 그림으로는 설명을 조금 드리기 어려운데요. 닭가슴살을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닭가슴살을 우리 결 따라서 이렇게 찢어볼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얘를 크게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액틴이라는 구조와 밑에 이제 마이오신이라는 구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세요. 그러면 마이오신에서 어떤 특정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수축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자체에 이제 관여하는 게 칼슘이라는 이온 자체가 관여하게 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은 이런 칼슘 대사량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소의 뭉침이라든지 통증이 발생하는 것들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근육 과부하라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안 쓰는 근육을 좀 많이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하게 되시는데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의 원인 자체가 대부분 스트레스성이에요. 혹은 과부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자, 치료 쪽으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시는데요. 보통은 이제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은 굉장히 단순하세요. 우리 근막 동통 증후군이 있어요. 그럼 진단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단순 물리치료나 핫팩 계열로 들어가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 타이레놀 계열이나 진통제 약물들이 들어가게 되세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한의학적인 쪽으로 치료를 이제 찾게 되시면 대부분 급성기냐 또는 만성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시는데요. 내가 오늘 통증이 발생해가지고 오늘 뜨끔했어.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 찾아가시면 대부분 이제 커핑, 부항요법이라고 피를 빼는 치료를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적외선 조사 또는 이제 침 치료로 인해서 압통적 유무를 풀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세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증상 자체가 만성화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일반적인 체력 저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시는 상황에서
통증들이 많이 발생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치료도 굉장히 더디게 되고 단순 침뜸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계열별로 분류를 해서 적정한 한약 처방을 넣게 되고 그리고 침뜸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가게 되는데요. 크게 4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뭔가 뭉치거나 아프다, 타박상이 있다, 어혈성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몸이 차가워서 국소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령화되고 또는 근육 자체의 어떤 그 힘 자체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신호 증상이 있을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호르몬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분류가 가능하세요. 이러한 한약 치료를 바탕으로 침뜸 치료를 받으시면 다음에 재발 없이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궁금해하셨는데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보통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단순 마사지만으로도 좋아졌다. 네. 또는 이제 목욕탕 가서 온수 치료만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급성기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시지만 결국에는 4주 이상 증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 만성화 단계로 빠지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만성화 가기 전에 그런 단순한 치료보다는 빨리 초기에 바로 잡으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한의원에 즉시 내원하셔가지고 침뜸 치료, 부항 치료 받으시면 빨리 회복이 되시고요. 덧붙이자면 제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목하고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저희 쪽에 이제 같이 계시는 선생님한테 부항 치료하고 침뜸 치료 바로 좀 해주세요 하고 받고 나니까 통증이 그 다음날 절반 이하로 줄어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생활 가능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이죠. 근육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청자분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임동구 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막 동통 증후군 말고 다른 증상일 수도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시청자님처럼 아침에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서다가 갑자기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거운 물건이 아닌데 들다가 이렇게 허리가 아니면 등 쪽이 이렇게 삐끗하면서 아프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픈 경우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간혹 염좌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좌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 질병명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삔인 거를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시청자님처럼 등 쪽에 이렇게 염좌가 발생한 것을 등 중앙 부위의 염좌, 미드백 스프레인이라고 말하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급성적으로 어떤 그 인대라든지 그 지지 근육들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임동국 원장님께서는 또 염좌일 수도 있다라고 증상명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다면 염좌도 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염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라든지 지지 근육들 같은 데가 손상을 입은 거예요. 외상이 됐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별거 아닌 거에 대한 어떤 균형이 깨졌거나 해서 발생기는 건데 이 중에서 좀 특히 잘 손상되는 부분이 인대입니다. 인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닭고기를 먹게 되면은 뼈와 그 근육이 붙어 있는 그 약간 하얗고 말랑말랑하고 질긴 부분이 있죠. 거기가 이제 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인대라고 하는 것은 관절을 단단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그 인대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조금 파열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찢긴다든지 그러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살짝 뜨끔했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은 발목을 뺐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목을 삐끗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아프신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인대가 살짝 좀 찢어지거나 파열이 발생했지만 심하게 된 상태는 아닌 거죠. 이런 거를 보통 염좌의 첫 번째 단계, 1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이 불안정해진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인대가 조금 찢어졌기 때문에 조금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좀 파열이 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찢어진 것이 더 심하게 되면은 혈관 같은 게 터지면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출혈이 생기면은 당연히 붓고 멍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염좌의 2단계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좀 걷기도 힘들고 통증도 심하시고 일상생활하는데 많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럴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아니 뭐 뼈가 조금 탈굴됐다든지 아니면은 초음파를 해봤더니 근육이 완전 파열됐다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이 근육들 같은 근육이나 인대들이 완전히 파열됐기 때문에 관절의 안정성이 많이 없어져 상실돼 갖고 예, 뼈가 약간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파열된 인대를 수술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 탈굴된 뼈를 맞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염좌도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단계별로 증상의 특이점도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염좌는 우리가 운동할 때 무리하게 사용을 하거나 막 강도를 높였을 때 발생하기 쉽잖아요. 그쵸. 보통 뭐 피트니스 센터 가보면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라라고 하지만 잘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 안 하고 바로 운동하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남성분들 보면 무리하게 웨이트 운동, 무게를 막 높여서 하다가 결국에는 또 인대에 손상을 입는 경우도 그쵸. 굉장히 많은데 원장님 그렇다면 염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염좌는 치료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방금 보시는 방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몸이 우리가 좀 연세가 드시면 몸이 많이 굳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허리를 구분다든지 아니면 뭘 짚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근육이 쉽게 말하면 놀라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염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쉽게 생각하시면 근육을 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방금 MC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워밍업을 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은 근육이 풀어주고 그리고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염좌가 될 확률이 적고요. 또 그리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할 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맨손 체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염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보통 근육과 인대들이 다치는 거기 때문에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을 평소에 단련시켜서 좀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급작스러운 그런 동작들이 생겼을 때도 잘 낫게 되는 거죠. 그런 동작이 생겼을 때도 그럴 경우도 잘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헬스장 처음 가게 되면은 그때가 의욕이 가장 좋을 때예요. 가서 막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좀 무리하게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시청자님들 다 한 번씩 다 겪어봤겠지만은 그 다음날 몸이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은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아프셔서 오히려 운동을 또 며칠간 쉬게 되고 그러면 운동을 안 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는 다른 사람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조금씩 그 어떤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할 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은 장비부터 이렇게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일반 조깅화를 신고 하는 것보다는 축구화를 신고 하는 게 다칠 확률이 적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든지 아니면은 스키를 타든지 할 때는 반드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꿈치 보호대라든지 무릎 보호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헬멧 같은 거를 꼭 쓰셔서 여러 가지 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